안녕하세요, 비스코의 심용우입니다. 오늘은 CM26D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CM26D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세척기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PC를 활용해서 연구소나 아니면 실험실 같은 곳에서 측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걸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측정하게 되면은 이 기기만 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기기만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CM26D는 본품과 캘리브레이션 플레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품 전원 버튼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꾹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LCD 화면으로 컬러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과거 CM2600D는 조그 다이얼 하나로만 움직여야 됐기 때문에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키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비를 맨 처음 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제로를 포함해서 할 건지 배제해서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excluding 제로 캘리브레이션이어서 제로 캘리브레이션을 빼고 진행을 하는 거고, 밑에는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웬만하면은 포함해서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제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including 제로 캘리브레이션을 누르시면은 이 화면에 제로에다가 넣어라 라는 이런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맞춰서 제로 캘리브레이션 포지션이 여기거든요. 이쪽에다가 위치시켜주면 되는데, 이전에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측정경이 MAV짜리인지 아니면은 SAV짜리인지 두 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여기 밑에 MAV와 SAV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작은 측정경을 꼈다, SAV짜리를 꼈다라고 하면은 이걸로 갈아 끼우셔야 됩니다. 얘는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붙였다 뺐다 부착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내가 SAV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SAV로 위치시켜 놓고 측정경도 바깥 끼우고 그 다음에 교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그냥 MAV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V로 바꾸고 큰 측정경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측정경은 어디다가 놓고 보관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위치시켜도 돼요. 광택 측정하지 않는 CM26D 같은 경우에는 이 맨 앞쪽에 있는 광택 측정하는 영역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측정경을 이런 식으로 보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로를 잡으실 거면은 이 제로 플레이트에다가 위치시키시고요. 이렇게 딱딱하고 걸리는 곳이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걸리는 곳이 있거든요. 이 제로, 그다음에 여기가 화이트, 그다음에 여기가 광택인데 얘는 광택이 안 되죠. 그래서 제로 위치에다가 딱 걸리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고, 측정 버튼은 양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이거는 양손잡이용이 어느 손으로 써도 상관없게끔 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로를 잡아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마 SCI랑 SCE 두 가지의 측정 모드가 다 있기 때문에 약간 측정이 좀 길 거예요. 화이트를 제거하시면은 이렇게 화이트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플레이트에 위치시켜 놓고 얘도 딱딱하고 이렇게 딱 끼워지는 구간에다가 갖다 놓고 측정 버튼 누르시면은 화이트 교정을 할 거예요. 교정이 다 완료되면 이런 측정 화면으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정이 완료되면 꼭 항상 이 커버를 통해서 교정판을 보관해 주셔야 돼요. 덮어주셔야지 이게 변색되거나 긁히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한 교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보관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팅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LAB로 보이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광원이랑 시야각이 두 가지 설정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CI 데이터고 10도 시야각의 D65 광원으로 봤을 때의 데이터고, 옆에는 10도 시야각의 F11 광원으로 봤을 때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쪽 세컨더리 광원이랑 시야각은 사실 꺼두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끄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세팅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좌우로 움직이면은 이 탭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여서 옵저버 앤 일루미넌트를 가시면 아까 첫 번째 광원과 시야각의 설정이고, 이게 두 번째 광원과 시야각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논으로 없애버리면
얘가 한쪽은 SCI 데이터, 한쪽은 SCE 데이터로만 되고 10도의 D65 광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보기 좋겠죠. 그래서 SCI 데이터, SCE 데이터 두 개가 한 번에 표현되게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다시 메뉴 들어가서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저멘트 셋업, 스페큘러 컴포넌트, SCI랑 SCE를 설정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SCI만 볼 건지 E만 볼 건지 선택하시는 건데요. 이 SCI랑 SCE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올려놨던 설명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얘는 정반사광을 포함한 데이터, 그 다음에 SCE는 배제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같은 시료를 찍더라도 SCI로 측정한 데이터랑 SCE로 측정한 데이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측정한 다음에 어떤 데이터로 측정을 했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세팅을 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SCI 데이터, SCE 데이터 한번 찍어볼게요. 하나를 찍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료인데도 불구하고 SCI로 봤을 때와 SCE로 봤을 때의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건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메저멘트 셋업 보면 UV 세팅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파장 분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UV 0%로 하게 되면은 360에서 400나노미터 때는 컷하고 그냥 400에서 700나노미터 때의 데이터만 보는 거고요. UV 풀 레인지로 하면은 근자외선인 360에서 740 풀 레인지로 측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에버리지는 몇 번 찍어서 평균 낼 건지 정하는 거고요. 매뉴얼 에버리지도 비슷한 맥락의 기능이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컨디션에 들어가시면은 디스플레이 타입을 어떤 걸로 볼 건지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세팅이 돼 있어요. 앱솔루트 밸류는 현재 값이 나오는 거고, 디퍼런스는 차이 값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앱솔루트 밸류와 디퍼런스 두 개가 하나의 화면에 같이 표현되는 거고요. 패스 페일 기능 넣을 건지, 커스텀 데이터 빼놓은 거 볼 건지, 그래프 볼 건지, 그래프 차이 값 볼 건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면 아까 찍어놓은 요 데이터를 좌우로 넘기게 되면은 이 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컨디션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똑같은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넘겼을 때 나오는 것들이 방금 들어갔던 셋업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컨디션에서 디스플레이 타입에서 나머지들 선택되어 있는 거를 다 빼시고 우리가 볼 것만 냅두면 옆으로 넘겨도 안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OK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넘어가면은 옆으로 넘겨도 안 넘어가요. 그냥 하나의 화면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거를 볼 거면 디스플레이 컨디션에서 디스플레이 타입에서 볼 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켜고 OK까지 해주셔야지만 옆으로 넘어가요. 보는 방법들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의 같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넘겨서 보실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컨디션에서 컬러 스페이스는 지금 현재 L 스타, A 스타, B 스타 값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것도 내가 원하는 다른 데이터로 볼 수가 있겠죠. 반사율 같은 거 보면은 대문자 Y 값 필요해서 Y 스몰 XY라든지 이런 값으로 꺼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 값 델타 E AB로 볼 건지 아니면은 델타 E 다른 공식으로 볼 건지 이런 거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스텀 데이터는 아까 이 디스플레이 타입에서 커스텀 항목에서 꺼내서 보는 건데요. 이 커스텀 항목은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꺼내져 있죠. 이런 것처럼 내가 커스텀에서 꺼내놓은 읽고 싶은 데이터들, 뭐 여기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쭉 넣어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델타 값이랑 같이 표현된 수치가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이 값이. 그래서 델타 값은 타겟이 있어야 측정이 될 거잖아요. 이 모양을 잘 보시면은 얘가 관역과 화살이에요. 그래서 관역이 보통 타겟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관역을 누르면 이렇게 타겟이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화살로 바뀌는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을 내가 총 1000개 중에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할지를 정하실 수가 있고, 1000개의 이 각각의 방에다가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그걸 기준으로 화살을 샘플을 찍어가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에서 타겟을 하나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샘플을 측정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1번 타겟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찍어보면은
여기 보면 1번 타겟 기준으로 이 델타 값이 표현된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을 또 다른 걸 잡아야지 라고 하면은 타겟 들어오셔가지고 ESC 한번 누르면은 타겟 메뉴로 와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2번 타겟에 새로운 마스터 샘플을 측정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를 찍겠다 라고 하시면은 얘를 찍으면 얘가 새로운 타겟이 2번 타겟이 되고,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은 얘는 지금 2번 타겟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다시 2번 타겟 기준으로 데이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이 상태에서 기준이 되는 타겟을 바꿔주면은 전체적으로 샘플들이 쭉 타겟 기준값이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지울 거면은 요 샘플 항목에 들어오셔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가셔가지고 딜리트, 요 데이터 하나만 지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전체 지울 건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은 하나만 지운 거고, 기본적으로 세팅 값 바꾸고 컬러 측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의 어떤 기능만 알면은 사실 크게 쓰는 데는 무리는 없거든요. 조금 더 추가된 기능들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런 색 측정하는 데이터 얻는 거에 대한 숙련도가 좀 생기신 분들이 그 다음 기능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CM26D 같은 경우에는 작은 측정경으로 이렇게 바깥 끼울 수가 있으니까 내가 측정한 데이터가 어떤 측정경을 썼는지, 그리고 SCI로 측정했는지 SC2로 측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남겨두셔야 되고, 10도 시야각에 D65 광원을 썼는지 뭐 이런 광원 설정과 시야각 설정 같은 것들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CM26D로 컬러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궁금하신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비스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으로는 간단하게 컬러 측정해서 서로 A라는 시료와 B라는 시료를 비교해보고 이런 데에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 측정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실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비스코로 연락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